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지쳐서 손들고 나가는 거는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변동성장이에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좀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안정이 되고 다시 제갈길을 갔을 때 주도주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애들이 향후에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될 거고.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한숨 돌린 하루였죠? 한숨 돌리긴 했죠. 예, 빨간색이 역시 많아져야 관심 종목에서 참 어제랑 어쩜 이렇게 반대인 걸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주는지 오늘 그래서 빨간색이 많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가슴 한켠에는 뭔가 계속 뭐 꺼림칙한 것도 여전히 좀 있고 장 마감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난 지금인데도 계속 가슴이 그냥 약간 두근두근한 점도 좀 있어요. 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요, 그냥 앞으로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에 대한 뭔가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증권사 직원들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증권사 동료들, 다른 증권사 동료들 다 들어봐도 곡소리는 계속 납니다, 여전히. 예, 곡소리 계속 나고. 오늘 아침 사실 8시 40분 동시효과 혹시 보셨습니까? 뭐 아까 네. 그러니까 10%까지 얼핏 네. 보니까 밀리던데. 제가 잠깐 뭐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을 하나 갖고 온 건데 딱 이제 이건 예상 체결가죠. 동시효과인데 이거 보시면 딱 오늘 지금 장 마감하고 좀 다르지만 시초가인 하한가로 꽂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이제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이게 다 이제 반대매매 효과라는 걸 아셨을 거고 그래서 어차피 뭐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진 않고 만약 이대로 시작했으면 진짜 뭔 일이 난 거였죠. 사실 진짜 무슨 일이 난 거였는데 다행히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오늘 한 10분만 견뎌보자. 한 10분에서 길게는 9시 반까지만 견뎌보자. 그러면 일정 부분 분명히 반등. 어제도 사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제 진짜 좀 크리티컬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도 보면 9시 30분 정도까지 일정 부분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V자로 올라오는 척 하다가 11시, 12시 넘어가면서 쫙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 별 차이도 이렇게 좀 다르게. 그래서 어제가 진짜 타격이 컸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빼니까 결국은 어제 그렇게 피가를 낭자했더니 이제 시장의 반등이 오늘 좀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보셨을 만한 그 증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존 태플턴 경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예. 어제 오후에는 저도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예, 손도 떨리고 손님이랑 얘기하면서도 공포스럽다. 정말 공포스럽다. 이게 사실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주기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코로나 같은 2020년 3월과 같은 시기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정말 오랜 10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죠. 오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제 그런 급락이긴 한데 이 정도의 주가 급등락은 사실 주기적으로 겪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겪어도 적응 안 된 건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힘들었다. 다만 이제 어제 막으면서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신용을 좀 과하게 쓰셨던 분들은 만약에 그걸 반대매매 나갔다면 어제 그 한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마지막 생활비까지 남은 거 다 넣어가지고 다 막는다고. 일단 나가본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12% 올랐어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그거 팔렸으면 진짜 오늘 진짜 억울해서 잠을 저도 못 자고 그분도 잠 못 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7월 달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지금 대부분 다 특히나 신용 쓰시는 분들은 다 이 정도 칠 거예요. 만약에 현금 100% 가지고 현금으로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건데 그렇죠. 신용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신용이나 미수 담보대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되게 진짜 고통스러운 한 주를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데 단언컨대 사람만 남으면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주변 분들이랑 또 여기 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잠깐 전화 연결 이런 거 해서 하는 게 많이 했던 게 결국 주식시장은 서바이벌 게임이다라. 결국은 살아남으면 신용이나 이런 비투로 인해서 잔고가 깡통이 되면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시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금 마련해서 오늘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만 남으면
그냥 주식시장 하나의 그냥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살아가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분명히 또 호시절도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버티셨으면 지금의 이번 주 겪었었던 지난주 이번 주에 겪었었던 공포감 사실 뭐 어제랑 오늘이랑 뭐 사실 시장에서 달라진 게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제는 급락이 나오고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글로벌 증시 환경이나 커뮤니티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건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만의 특징적인 문제인데 어제 이제 그 다른 이제 좀 약간 큰 손 개미 분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너무 힘들어 서로 힘들어서 그분도 뭐 힘들어. 슈퍼개미도 힘들어요. 그분은 제약바이오에 거의 뭐 몰빵돼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네, 그죠. 세월이었지. 지금 제약바이오 한 2년 동안을 재미없었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주담이랑도 거의 뭐 친구 관계까지 돼가면서까지 하시는 분들 많죠. 슈퍼 개미 분들 중에서. 근데 어제 술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공포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신용, 그분도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렇게 개인들한테 신용을 많이 안 열어준대요. 근데 한국이 약간 뭐, 글쎄 뭐 투기적인 성격도 좀 강한 민족인데다가 신용 이게 비율이 증권사들의 그 가장 큰 수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증권사들 수익 여기서 나오죠. 예. 뭐 온라인 이제 투자 대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수수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비투에 대한 경고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한번 확 빠지고 나서 또 이제 재정화가 되면서 또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설사 이제 다음 주 이게 바닥일 거라고 당연히 확신은 못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한국 시장만 이렇게 유독 특히 코스닥 시장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결국은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 비율을 잠깐 보면 이제 요거 금융투자협회에서 보시면 다음 주까지 HTS 확인 안 하고 미리 먼저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신용잔고 비율입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더 줄었을 건데 19조 2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딱 요년 봐도 5월 말하고 지금 이제 6월 말 달려가는데 지금 거의 한 10% 정도 줄어가죠. 10% 정도 줄었습니다. 2조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2조 넘게 빠졌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체결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 19조가 깨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로 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요인들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깨졌고,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원짜리인데 아마 여기도 한 1조 줄었고, 코스피도 한 1조 정도 줄었는데. 똑같이 1조씩 줄었지만 그 뭔가 다가오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다가오는 그 비율은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오늘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특히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오늘 드디어 약진한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일정 부분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간 뭐랄까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지쳐서 손 들고 나가는 거는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변동성장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혹시 주식을 다 팔고 인버스나 곱버스를 샀다면 오늘 아마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나마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쪽을 계속 저도 정확히 볼지는 모르지만 흐름이라도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데 어제 제가 이제 시황 방송에서 아침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 외국인들이 계속 코를 모아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콜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 개인 투자 그다음에 개인들은 풋을 매도 계속 치고 있다. 개인들은 풋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풋 매도를 일관적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제 정리하는 약간 좀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풀옵션 약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과하게 이제 튀었으니까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아까 6천억 정도까지 순매수를 했었는데 막판에 또 줄였습니다. 네, 줄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2,4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오늘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다음 주 2,400포인트 넘어가면 어차피 마디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건데 지금 나온 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항에 닿으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형주들이 있었고 지금 다 머리 위에 저항들 다 얹고 있습니다. 얹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얹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나는 장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장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누군가는 빨리 주식 팔고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가격대도다. 그러니까 뭐 가격 저항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를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딴 거에 비하면 사실 반등이 세진 않았죠. 하이닉스는 그렇죠. 세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여기 쌍바닥을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등해서 뭐 예를 들어 95,000원 정도 가면 또는 10만 원 정도 가면 이 구간마다 얼마나 많은 저항들 또 팔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95,000원만 가면 팔 거야. 지금 매수하는 분들은 95,000원만 가면 팔 거야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좀 길게 해서 난 10만 원 정도 가면 팔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주식들은 남도 다 사고 싶어하고요. 팔고 싶어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팔고 싶어해요. 이게 다 결국은 손절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다 남들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좀 역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려운 건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대형주들은 일단 오늘은 앞으로 한 며칠간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좀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증시가 안정이 되고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이제 최근에 덜 밀렸던 종목들, 최근 2, 3개월 동안 덜 밀렸던 종목이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뭐 많이 과대낙폭주들, 소부장이나 뭐 IT 대형주 다 상관없이 나올 건데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이제 그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포트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라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종목별로 이제 저항선에 닿으면 이제 분할 일정 부분 좀 줄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 이제 오늘은 오히려 약했죠. 그 섹터들이 조선이나 그렇죠. 자동차나 이제까지 좋았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가대낙폭 쪽에 가격 멜트 생기니까 지금은 가대낙폭 쪽에서 수급이 좀 놀다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셌던 애들이 약한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풍선처럼 하나 이제 올라오면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안정이 되고 다시 제갈길을 갔을 때 주도주는 분명히 바뀝니다. 주도주는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최근 1, 2년 동안에 별로 시대를 안 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쪽에서 주도주를 좀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주도주를 찾는 차원에서 그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냐 대형주가 좋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마 모든 게 다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오늘 많이 안 올랐던 게 뭐냐면 그 우주항공 섹터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다행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AP 위성이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걸 보면 사실 뭐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중대형주 대형주도 아니고 중형주 정도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소형주는 대신에 너무 개별주는 분명히 반등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개별주. 차라리 확실히 섹터에 속한 거 있죠. IT 소부장이면 소부장, 화학이면 화학,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소재면 소재 이렇게. 근데 너무 개별주 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지금의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서 잘 쳐내셔야 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형주든 대형주든 지간에 이제 여기서 사실 추세장이 나오냐 비추세장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세장이 나오냐 아니면 비추세장에서 종목 싸움이 될 거냐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 될 거고 그리고 6월 달에도 계속 관찰해야 될 게 이제 수출 지표였거든요. 이번 주에도 20일까지 수출 지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결국은 조업일 수도 좀 적고 해서 6월 달 통계가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6월 달 통계가 나올 건데 수출이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상황이 계속 무역 적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추세적으로 코스피가 뭔가 뻗어나가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일단 무너진 시장이 이 밸런스를 좀 맞춘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종목장이나 섹터장이 분명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코스피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환율도 떨어지고 인플레도 잡히고 하면 거기서 다시 이제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섹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는 될 수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거든요. 네. 이게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간다 해서 코스피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건데 이제 정말로 이제는 종목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리바운딩을 조금은 즐기시되 그 이후에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갈지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건 결국 신고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오늘 그 올랐던 그 낙폭 과대주들 네. 가운데서 오늘 이제 급등한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주식들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오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고요.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지키다가 2위가 됐죠. 지금 현재 2위인데요. 상대적으로 사실 셀트리온 주식들은 시장 변동성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뭐 미리 먼저 매를 엄청 맞아서 미리 밀리긴 맞았잖아요.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도 안 밀렸던 거는 더 팔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잘 버텼던 애들이 시장이 반등 나오면 덜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 얘는 따라서 올라왔어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대신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지금 시총 1인데요. 어느새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어제 좀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11조 4천억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10조 7천억입니다. 아까 한 5천억 정도까지 격차가 좀 줄었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이제 주춤하면 또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위가 그 시대에 이제 좀 주도주를 반영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에코프로비엠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만 올라서 오르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지지부진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제약바이오 섹터장, 종목장 이게 또 올 수도 있다. 예, 그거는 제 의견도 좀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항상 저한테 그래요. 제약바이오 온다. 분명히 온다. 오는데 언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그 얘기는 네, 사람은 죽어. 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거의 다 오지 않았느냐죠.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정말 시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예, 못 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계속 있다. 예. 그렇게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팜도 네, 이건 SK스퀘어고 SK 바이오팜도 오늘 4%대 반등 좀 나왔고 오늘은 뭐 사실 다 많이 올라서 이게 진짜 찐반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반등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SK 바이오팜만 봐도 아직은 뭐 거래량 측면에서는 뭐 아직 약해요. 약하네. 네, 약합니다. 않네. 아직은 뭔가 반등은 했지만 물타기를 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처럼 LG화학도 그동안 참 좋았어요. 네, 좋죠. 이런 게 오늘 대표적으로 약했잖아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이것도 미리 먼저 매를 맞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했던 애들이 오늘 다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런 그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요렇게 바닥에서 요런 대량 거래가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애들이 향후에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될 거고 만약에 섹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섹터가 그 안에 종목들이 두루두루 다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쪽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가총액 큰 종목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 지수도 끌고 갈 수 있는 캐리할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제약 바이오텍도 되겠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금의 반등을 좀 일정 부분 즐기시되 조금 뭐 2,400포인트 넘어가면 2,400포인트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리고 2,400포인트가 기다리면은 엉덩이 싸움 하면 올라올 거다. PBR 0.9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본전이 되거나 또는 밑에서 사서 수익이 일정 부분 단기로 수익이 나는 분들은 좀 현금화할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심을 확 느껴가지고 그죠. 오늘 이렇게 반등했을 때 많이 정리 매매를 그죠, 좀 했을 그럼요. 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오히려 하락했을 때보다 하락하고 반등하는 날 이제 더 많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조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2조 5천억 정도 대비하면 지금 19조가 깨지면 거의 한 30% 정도 빠진 거니까 이 정도면 추세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된 상태에서 30%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운딩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분명히 외바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외바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때도 그랬어요. 2018년 10월 달에도 왜냐면 이제 코로나처럼 이런 게 있으면 정책적인 받침이 나오면 V자 반등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때 2018년 10월 달 요때입니다. 요때도 한 달 동안 10월 달 한 달 동안 내내 신용 털리고 CFD 털리고 이때는 CFD가 레버리지가 10배였습니다. 10배. 1억 가지고 10억까지 살 수 있고. 사실 지금은 2.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이 규제가 강화돼서. 근데 이제 이때는 정말로 순식간에 더 그래서 하락폭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번 나왔고 한 번 이제 한 리바운드의 목표는 이제 현실적으로 한 2,500포인트 나왔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저점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바닥.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한쪽 엉덩이가 좀 더 높은 엉덩이가 돼줘야 좀 더 좋은 거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외바닥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외바닥으로 인한 진짜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 코스피가 더 중장기적으로 다시 2,700, 3,000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에는 결국은 지수는 재미없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재미없는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영업이익 추정치나 수출 지표 봤을 때 좋아질 게 아직은 전망치가 아직 나오지 않죠. 계속 긴축은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당분간은 종목장이 더 활발히 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유념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